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가를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마녀에게 찾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씨앗을 가져가 화분에 심고 좀 기다려보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 아내는 기뻐하며 마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녀는 마녀에게 돈을 주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화분 옆을 지켰답니다. 얼마 뒤 큰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무척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펼쳐진 잎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모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꽃 속에는 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그 소녀를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작은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엄지공주로 해야겠다. 엄마는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제비꽃잎으로는 매트리스, 장미꽃잎으로 담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편안한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테이블 위에서 놀며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못생긴 개구리가 창문에서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개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소녀구나. 내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개구리는 재빠르게 호두 껍데기를 잡고 창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는 늪이 있었어요. 그 못생긴 개구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 거기 있었죠. 그 개구리의 아들은 아빠만큼 못생겼는데 아빠가 그 소녀를 데려오는 것을 보자 좋아서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개굴, 개굴. 그만 울거라. 소녀가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깨어나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개굴. 아빠와 아들은 소녀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울에 연꽃을 띄워 소녀를 올려두자꾸나.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 아빠 개구리는 그녀의 침대를 연꽃잎 위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엄지공주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아닌 걸 눈치챈 그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빠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엄지공주에게 갔어요. 여기 네 새 친구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새로 준비했단다. 늪의 아주 깊은 물속에 있지. 아빠와 아들은 호두 껍질로 만든 엄지공주의 침대를 들어 떠나보내고 나뭇잎 위에 그녀만 남겼어요.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이 따라 수영하며 못생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지공주에게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작은 소녀여. 우리가 구해줄 테니. 그들은 모두 함께 그녀가 앉아있는 연꽃잎의 줄기를 씹어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연꽃잎은 흘러가 물이 흐르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를 위해 초록색 잎을 위한 길이 열렸고 모든 새들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작은 소녀가 있다니. 그녀가 큰 왕풍뎅이를 지나치는데 그가 재빠르게 그녀를 구조해서 나무 위에 착지시켰어요. 나무 위에 있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무슨 벌레니? 그리고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왕풍뎅이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내 친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잠시 후 다른 모든 왕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보기 위해 같은 나무에 둘러앉았어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왕풍뎅이들은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꼈죠. 너 참 웃기게 생겼다. 얘 봐라. 불쌍하게도 날개도 없구나.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친구와 있고 싶지 않거든. 엄지공주는 여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녀는 꽃잎의 물을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름 옷을 입은 그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 멀리 땅이 보였어요. 그 땅은 지프로 덮여 있었어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땅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곧 지푸라기 아래 들쥐의 집을 찾아내었어요. 엄지공주는 음식을 얻고자 문을 두드렸고 보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절한 들쥐가 그녀를 안으로 들었지요. 그녀는 들쥐가 준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어요. 들쥐는 엄지공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마. 너무 좋아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 이웃이 올 거야.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지. 만약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편하겠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재미난 동화를 말해주면 좋단다. 그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잠시 후 등에 벨벳 털옷을 입은 두더지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나라라 무당벌레 내일은 결혼식 엄마가 새 드레스 사주실 거야. 그 두더지는 예쁜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죠. 나는 좀 전에 구멍을 파고 터널을 만들어서 왔단다. 너만 좋다면 그 길로 가서 내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구나. 엄지공주는 망설였어요. 들쥐가 동의하자 엄지공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죠. 곧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날개는 양옆에, 머리와 발은 깃털 아래에 있었죠. 내가 올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마 구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엄지공주는 숲속 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곤 했었죠. 그들 중 한 마리일 거라 생각되어 무척 슬펐어요. 들쥐와 두더지 모르게 그녀는 제비에게 돌아가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이 새는 여름 동안 지저귀던 그 새 중 한 마리일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새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 얼른 오거라, 엄지공주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프로 누빔 이불을 짰지요. 그 길로 다시 가서 제비를 덮어주었어요. 그녀는 담요로 쓰는 바카잎을 적셔 제비의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예쁜 새야, 빨리 낫길 바래. 다음날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갔더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날 살렸어. 바로 회복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은 아직 추워. 이 따뜻한 침대에서 쉬면 곧 회복될 거야.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충고를 한 뒤 꽃잎에 물을 받아 제비에게 가져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가 어떻게 덤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빨리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피곤해졌고 그러다 떨어진 거였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비는 이제 엄지공주와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니? 나도 가고 싶어. 그치만 내가 떠나면 들쥐가 무척 상심할 거야. 그렇다면 안녕, 엄지공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여름을 앞두고 엄지공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름이다. 벨벳 두더지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해. 엄지공주, 우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해. 겨울이 오면 당신과 땅속에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머리맡에서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가장 사랑하는 제비가 머리 위에 있지 뭐예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곧 두더지와 결혼하여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말하였어요. 곧 겨울이야. 우리는 더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랑 가자. 은혜 갖고 싶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지공주는 제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지공주와 제비는 숲과 바다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날아갔어요. 그 후 두 친구는 더 따뜻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이었죠. 태양은 더욱 빛나고 하늘마저 빛이 났어요. 이곳이 내 집이야. 마음껏 꽃을 가져도 좋아.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아름다운 꽃잎에 내려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잎 사이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했지요. 꽃잎에 앉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꽃잎에는 유리만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 꽃의 요정이었어요. 모든 꽃들은 그만의 요정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지만 어깨에 빛나는 날개와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처럼 작으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름은 뭐니, 소녀야? 내 이름은 엄지공주야. 그 요정은 그의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는 모든 꽃들의 왕비가 될 거야.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온 엄지공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멋진 요정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요정은 엄지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엄지공주의 어깨에 두 날개가 생겼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크를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해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가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